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회사명은 비치 클럽이고요. 바꿔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부자 모임이에요. 여보세요? 내가 바빠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과태료 어저께 일부 냈는데 나머지는 거기서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자 모임이라는 회사명인데 좀 특이해요. 일반적인 온라인 회사는 구조가 회사가 있고 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원이 회사의 마케팅이 마음에 들면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요. 그러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수당을 주죠. 이거를 B2P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은 특히 인터넷 서버가 닫혀버리면 뭐 수당이라든지 뭐 조직도를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장 제가 이제 표현하기 쉽게 국민은행이라고 표현해요. 국민은행.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제일 큰 한국은행 다음으로 큰 은행이니까 국민은행에서 일반 개인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개인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요. 통장끼리 현재 이체 거래가 가능해요. 이게 원화를 거래하는 방법이죠. 이게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보면 이거를 인터넷 세상으로 바꿨을 때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세상으로 바꿨을 때 원 단위가 전자화폐로 바뀌겠죠. 그러면 전자화폐에서 그래도 가장 세계에서 믿음이 가는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을 이 온라인 세상으로 체인지를 해놓으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의 70%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이 70%가 블록체인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회사는 그 암호화 체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안전하다, 해킹에 대한 위험이 없다 라고 해서 외국 회사죠? 네,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저런 비슷한 회사가 있거든요. 비슷한 회사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코빗 네, 아니 궁금해서 저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빗이나 빗썸에도 이게 우리나라 원화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래소예요. 여기는 비트코인을 내가 사고자 할 때 우리 원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좀 간편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게 간편하다. 그런데 코빗에 있는 개인 계정에서 또 다른 코빗에 있는 개인 계정으로 이체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크다. 그 이유가 해킹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통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면 바로 전자지갑이라고 불려요. 개인이 전자지갑을 만든다. 또 누군가 전자지갑을 만들겠죠. 그래서 전자지갑 간에 서로 이체 거래를 합니다. 이걸 바로 P2P 방식이라고 해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뭘 하느냐? 이 회사는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보내주세요 라는 전산 입력값 그것만 알려줘요. 그러면 개인이 직접 그분에게 돈을 송금을 합니다. 보내요. 보내는 걸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인증을 받으면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나의 이제 계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흐름은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이동이 되고 회사로는 절대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치면 절대 문제거리가 없다. 전자지갑 자체의 나의 통장은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체가 있니 없니 따질 필요가 없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회사로 돈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00% 플랜입니다. 그죠? 왜냐면 개인이 누군가에게 얼마를 그냥 보내면 그걸로 끝이니까 100%예요. 그 자체가 100%. 네. 그리고 우리가 통장 이체하듯이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그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5일 있다가 출금하고 뭐 한 달 있다 출금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그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마케팅 플랜을 이런 형태로 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기부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3만 원을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0.022 비트 값이 움직여요.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150만 원 거의 다 가는데 그러면 3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33,000원 하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3만 원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마케팅 플랜을 이걸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3만 원이라는 걸 기부를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 정보를 주신 분에게. 먼저 내가 기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3만 원을 기부하실 분 두 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나한테 3만 원을 기부를 해주겠죠. 이렇게 기부를 해주면 내 통장으로 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그만하고 싶다, 기부 플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가시면 돼요. 네, 언제든지 인출이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6만 원을 받았보니 괜찮네?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부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 6만 원을 다시 기부를 해요. 누구에게? 이분을 모시고 오신 분에게.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여기 밑에 이분들이 또 기부를 받겠죠. 기부를 받고 이 사람이 또 기부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받게 되면 3만 원, 3만 원을 기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6만 원을 받았겠죠. 이럴 때 6만 원을 기부를 할 때 나에게 줍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주다 보니까 6만 원을 나에게 기부를 해주는 분이 4사람으로 늘어나요. 그죠? 처음에 3만 원을 2명에게 받았고 지금은 4명에게 받습니다. 다 받았다면 24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이제 또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다. 언제든지 기부 플랜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부를 얼마 하나 받더니 19만 5천 원을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차익이 한 4만 5천 원 남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3만 원 기부한 돈보다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먼저 오신 분에게 이제 19만 5천 원을 기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24만 원을 벌어갈 때 19만 5천 원을 기부하겠죠. 그 기부할 돈이 저에게 기부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이제 저에게 19만 5천 원을 기부할 사람을 숫자를 세봤더니 8명이 있어요. 그래서 8명에게 19만 5천 원을 다 받았다면 제 통장에 156만 원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돈을 찾아가면 되는데 3만 원도 있고 156만 원 벌어갔더니 괜찮네요. 그래서 괜찮아서 얼마를 하나 봤더니 100만 원을 하죠.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런데 100만 원을 줘도 한 6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100만 원을 기부를 했더니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이 156만 원을 벌어갔을 때 저에게 100만 원을 기부를 해주더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숫자를 세보면 당연히 16명으로 늘어나 있겠죠. 자, 그래서 다 합쳐지면 1,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받고 이제 그 다음 기부를 받더니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 당연히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대부분 합니다. 그죠? 3만 원 내고 1,300만 원이 벌었어요. 이거 기부해도.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해요. 자, 기부를 했더니 그 밑에서 나에게 이제 330만 원씩을 기부를 해줘요. 딱 한 분에게만 내가 기부해주고 딱 한 분에게만 받아도 330만 원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기부를 해요. 32명에게 이제 받게 되는데 330만 원씩 받으니까 32명에게 받으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지겠죠. 이제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500만 원을 받고 2,250만 원 정도를 이제 다시 기부하라고 하는데 이제 뭐 1억 받고 2,25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부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또 2,250만 원씩 저에게 기부를 해줘서 64명이 저에게 이제 기부를 해줘요. 이걸 다 합치면 14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4,500만 원만 다시 기부하래요. 근데 14억 받은 사람이 이제 4,500만 원이야 뭐 완전히 껌이겠죠.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면 마지막으로 128명에게 기부를 받고요. 이게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57억이 됩니다. 이런 구조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숫자상의 이론일 뿐인 거고 요 정도는 능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하실 거고 우리 지 대표님 같은 분들은 14억 정도까지도 그려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첫 기부를 한 시점 이후부터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물어봐요. 근데 아마 능력껏 자기가 여기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껏 돈을 벌었다면 이 플랜의 재미를 봤다면 다시 한번 재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얼마를? 3만 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제 자리에 다시 3만 원을 기부하면 이렇게 저를 처음에 소개하신 분에게 다시 3만 원이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 파트너들도 똑같이 3만 원씩을 기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마다 내가 뭐 1,600만 원 더 나왔다. 그럼 3개월 뒤에 1,600만 원, 3개월 뒤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리스크죠. 리스크. 정말 리스크가 없느냐. 3만 원을 일단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부를 하죠? 저를 소개해줘. 이 정보를 주신 분에게 기부를 해요. 당연히 인간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3만 원 정도야. 그래 내가 너 믿고 그냥 한번 해줄게 라고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일단 기부를 받아요. 그죠? 그분들이 내가 3만 원 기부할 사람 두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못 찾았다고 3만 원을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다. 일단 첫 번째 리스크가 좀 거의 없이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로 기부를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여기는 회사가 애초부터 돈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돈을 가져가는 게 없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변해서 그만하겠다 이 플랜은 회사가 그랬을 때는 과연 리스크가 그래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 구도로 딱 되어 있으면 이게 24만 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19만 5천 원을 올려줬으니까 당연히 4만 5천 원을 벌어서 리스크가 없다 이분에게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이분들이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코드 숫자가 쳐다보면 몇 개 안 돼요. 이거 다 해서 한 14개 정도 나오는데 3만 원씩 계산을 하면 한 52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위에 뭐 150만 원, 1,600만 원, 1억 500만 원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친다면 이 정도 코드 정도 불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재미난 건 또 뭐가 있냐? 24만 원을 제 파트너가 기부를 안 하고 돈을 이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찾아갔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있고 제 파트너가 24만 원을 이렇게 딱 돼서 19만 5천 원을 이제 제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24만 원을 찾아가 버렸어. 그렇게 찾아갈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고맙다고 돈 벌어서 축하드린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분 맨 밑에 3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이 당연히 본인도 기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부를 당연히 받겠죠. 이렇게 기부를 받으면 이분이 6만 원이 될 테고 6만 원을 이분들에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4만 원이 어느 순간에 돼서 19만 5천 원을 기부를 할 때 이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해서 저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데 이분 한 분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또 19만 5천 원을 기부를 해줘서 한 명이 내 파트너가 떠나갔지만 한 명이 늘어납니다. 한 명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굉장히 파트너가 떠나가면 신나겠죠. 굉장히 신나요. 그래서 돈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리지 마시고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플랜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밌고요. 또 이제 이 마케팅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내려갈지 말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4만 원을 제가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24만 원 목표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잘 하는데 이분이 일을 안 해. 여기 말고 요분으로 할게요. 이분이 일을 안 해. 이분이 이제 일을 해서 6만 원이 되고 6만 원 나에게 올려줘야 내가 24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소개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명단 아직 2명 썼잖아요. 그죠? 저도 명단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2명만 기부받고 끝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명단이 2명 정도가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내가 여기다가 2명을 그냥 이분들을 넣어줄까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아바타 코드를 넣어요.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었지만 3만 원 기부 받았죠. 본인 낸 거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죠. 이 사람 피해 없죠. 피해 전혀 없어요. 내가 이 2명을 이렇게 해서 나의 이제 전자지갑 기부받는 코드를 또 하나 열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6만 원을 받아서 내가 나한테 올리죠. 그러면 내가 24만 원을 받고 여기서 6만 원을 기부했고 여기서 또 내려가고 그죠? 이런 플랜이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안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시작을 하죠. 이제 그제서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있는 파트너, 잠자고 있는 파트너를 깨울 수 있어요.
그거를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요 24만 원을 하겠다라는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156만 원을 받고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24만 원을 받아서 19만 5천 원을 올려줘야 되겠죠. 이 사람도 저랑 입장이 똑같아. 그죠? 내가 명단을 못 찾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명단을 찾아서 이렇게 이런 플랜을 같이 도와줄 거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똑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서로 같이 십시일반 어떻게 보면 팀 레벨을 같이 힘을 합쳐서 맞춰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위에서 돈 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밑으로 또 계속 받쳐줍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는 사실은 위에서 돈만 받아가는 게 문제인데 이 마케팅은 위에서 돈 번다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케팅을 지금 해서 좀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질문 뭐 있으시면? 아까 그 3만 원을 3개월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 다시 돈을 넣어요? 어느 시점에 3개월 본인이 코드가 3개월?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아 3개월? 네,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 이제 거기에 떠요. 네, 그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돈은 네. 20왜 P2P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A라는 사람이 그냥 B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 돈은 사실은 내 지갑에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전자지갑에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내 전자지갑에. 그쵸 블록체인에 있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그럼 회사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요? 회사는 그냥 위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회사도 어떻게 보면 회사도 상관에, 예. 회사도 코드로 들어와서 아, 버는 코드로? 거고요. 아. 네, 똑같이 회사도 기부를 받아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회사 거기 이거 관여한 회사가 네. 우리 밑으로 다 들어가요. 왜? 자기들은 조직이 우리보다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게 돈을 빨리 버니까. 그 회사에 뭐 전산실장 뭐 예를 들어 뭐 상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 코드도 우리 밑에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힘들고 이 회사의 주체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블록체인? 아니 이 회사 블록체인은 엄청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네. 이 회사를 만들 때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맨 위에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기부만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본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약해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그룹을 해가지고 조직화를 가니까 상부에 코드를 같이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기부받겠다. 그러니까 투자한 건 투자한 대로 수익을 받아가지만 그걸로는 약해서. 네. 실제 이제 수익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밑에 이렇게 깔리잖아요.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 밑에 뭐 1번 이렇게 깔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올려줘야 되잖아요. 최초 수입은 회사도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부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회사로. 저런 게 들어가죠. 회사는. 근데 이게 또 3개월마다. 들어가는 거죠. 회사. 3개월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태여 뭐 회사가 네. 돈뛸 필요가 없죠. 7단계까지 받으니까 일단 밑에서. 그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P2P 방식이라 회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네. 없어요. 이게 자체가 이건 네. 네트워크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닙니다. 각자 현재 지금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전자지갑 계정을 열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전자지갑 주소를 아이디 등록을 할 때 같이 내 아이디에 붙여넣기를 해놔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전자지갑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에 첫 기부를 할 거냐 말 거냐, 0.02비트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업그레이드를 해라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이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분의 전자지갑 주소가 나타나요. 이분의 전자지갑 주소를 이 블록체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체 방식 똑같아요. 그냥 요 인터넷 뱅킹 하듯이 똑같이 보내기를 눌러서 이분의 전자지갑 주소를 붙여놓고 0.02비트 값을 보내면 보내지잖아요. 이 사람에게 보내졌잖아요. 그러면 이체 영수증이 나와요. 내가 이체했다는 이체 결과 확인증. 그 확인증을 이 업그레이드 하는欄에 보시면 영수증을 붙여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체 영수증을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회사에서 그걸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한 이후에 됐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 기부받을 자격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코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나의 전자지갑 주소가 보여지고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6만 원을 이제
업을 한다라고 마찬가지로 그 위에 계신 분의 전자지갑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업을 할 때.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냥 그런 전산값을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고 이체 결과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인증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좌번호가 또 밑에 하부에 그분들에게 보여지는 거고. 이런 형태라서 굉장히 안전하죠. 실제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내가 직접 한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저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직접 이체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돈은 내가 직접 보냈는데 그것을 중개한 거죠. 회사는 그렇죠. 네. 그것을 중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중개 자체도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 보내주는 어떤 주소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거지. 돈 자체를. 중개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걸 여기서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중개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야 중개라고 하는데 그건 중개가 아니에요. 회사를 안 거친다. 회사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값, 본인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의 주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할 사람이 본인이 선택해서 그 주소 입력하고 보내는 거죠. 리치클럽은 저기 한국 회사예요? 아니면 미국 미국에 회사?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다가 서버 두고 있고. 아, 네, 미국의 법인 영- 대표도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도 뭐 투자를 몇 군데 있어 온라인 여러 군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 등록하고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회사에서 그 블록체인인 걸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요거만 있으면 이제 그 우리 등록이 편해요. 등록하는 절차가. 그 우리 그룹장 있거든요. 그룹장 통장을 만들어주면 회사에서 우리 그 블록체인인 걸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기 좋아. 딱 한 가지 이제 또 속도를 한번 봐봐야 되는데 속도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빠른 걸 좋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33,000원 값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 코드당 전산 대행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4만 원씩 받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실제로 사보면 33,000원이면 여기에 또 원화를 바꾸는 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사는 수수료. 그래서 한 34,5천 원 정도가 먹혀요. 그래서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세 코드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1만 원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러면 이제 일을 3배로 하는 게 아니라 2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은 3배로 벌어가고 일은 2배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네 분을 찾아오시는데 네 분을 찾아오시더라도 똑같이 이분들이 11만 원씩 세 코드를 하실 분들을 모시고 와요. 다 대부분. 이거를 근데 어느 정도 폭발력이냐면 이거를 다 대부분 하루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이거 명단은 하루 만에 끝나요. 다 대부분. 근데 이거를 정말 여유 있게 일주일씩 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 방식으로 2주, 3주, 4주, 5주가 딱 지나고 나면 5주가 완성이 딱 됐을 때 이 세 코드에서 각각 1,600, 1,600, 1,600이 나와요. 위로 300씩 보내줘도 4천만 원 정도가 기본 계속 하면서 타면서도 4천만 원이 나온다. 4천만 원. 주에 오주 안에. 4명만 돼요. 주에 4명씩만 이게 하는 오주 시스템만 플레이예요. 돌려도.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다. 하루 만에 하신 분도 많았어요. 1시간 만에 면담 쫙 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4천만 하루 만에 원. 맞추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 대부분은 보통 사람은 이거는 하루 만에 이거는 해요. 하루 만에. 네. 이거는 하루 만에 해요. 4명.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식으로 설명해도 한 달씩 걸려서 한다고 해도 5개월이면 끝나요. 5개월 만에 4천만 원 벌 수 있는 네트워크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쉬운 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라면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안전하다는 설명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것만 딱 이해를 시켜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입고 가는 거고 금액 자체가 3만 원 저렴하니까 그냥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민원도 안 걸죠. 지금 사비안이 16만 원짜리인데 40억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